안녕하세요. 시스템 영어입니다. 자, 오늘은 모의고사를 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32번 수능에서 변별력이 제일 높았던 두 문제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요. 자,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고요. 자, 첫 번째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고, 나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수능이 끝나고 학생이 찾아왔는데 "선생님 저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공부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요 밑에 있는 문제 밑에 있는 단어까지도 자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점수는 3 등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많은 문제들만 풀어서 점수가 나오길 바랐는데 결국은 단어력으로 좋은 점수가 나왔던 건 또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뭐 문법적인 아니면 글의 구조를 못 봐서 틀리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틀리는지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첫 번째 보니까 temporal resolution 이렇게 나오죠. temporal resolution 이 단어를 어떻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냐? 자, 보시면요. 네이버에 쳐보니까 결의안, 해결, 결단력, 과단성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결단력, 그다음에 뭐 해결 그러면 뭔가 잘해보자는 얘기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자기 개발에 관한 얘기거나 뭐 이런 식이겠다라고 글을 벌써 방향을 그쪽으로 정해요. 그러면 그렇게 정하는 사람은 벌써 틀릴 확률이 거의 80%가 됩니다. 차라리 모르면 이 단어의 무슨 뜻이라고 확정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야? 결의안이야? 해결이야? 이렇게 딱 확정 짓는 순간에 틀리는 거죠. 자, 그러면 차라리 몰랐던 학생들은 어떻게 푸나 한번 볼게요. temporal resolution은 temporal resolution은 뭐냐? temporal resolution은 재밌다고 했어요. 그리고 쭉 읽다가 temporal density 여기 temporal resolution을 몰랐는데 density로 바꿔줬죠. density는 밀도라고 하는데 밀도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또는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도 그냥 어쨌건 temporal density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밀도 몰라. temporal density라는 것은 어떻대요? 커다랗고 인상적 이 단어도 모를 수 있다라고까지 할게요. 커다랗고요. impressive이고 증가하고 있다 이랬어요. temporal density는 뭔가 커다랗고 그다음에 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증가 중이래요. 인공위성은 모으고 있는 중인데 뭐를 모으냐? 이미지를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글에 전환이 되지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은 뭐 한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temporal application은 요구하지 않는다. 뭘 요구하지 않느냐? temporal resolution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두 번째 메트롤로지스트들은 메트롤로지스트가 뭐야? 여기 기상학자라고 나와 있네. 기상학자들은 뭐 한다? 요구합니다. 뭐를 요구하지? 레이더 정보를 요구합니다. 기상학자니까 위성 사진이 있어야 되겠지? 레이더 정보를 요구합니다. 또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요구합니다. 뭐를 요구해? 아, 이미지를 요구하는구나라고 그랬어요. 이미지를 요구한다. 도시를 계획, 동탄 신도시 막 개발해. 그러면 세밀하게 이 지역은 뭐를 지어야 되겠다. 요 지역은 뭐를 지어야 되겠다. 세밀하게 이렇게 각각의 정보를 땅 지도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교통을 계획하는 사람들, 자, 이제 버스 72번, 버스 노선도 만드는 사람. 교통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필요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를 필요로 하지 않지? 정보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총 몇 개가 나왔어요? 자, 어플리케이션은 요구하지 않는다 그랬고, 기상학자들은 요구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요구한다 그랬고, 교통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필요로 하지 않다 그랬어. 자,
4 명이 나왔는데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temporal resolution은 should 동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temporal resolution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면 될까? 원하는 사람이 4 명이었는데 원하는 바가 4 개였는데 필요로 하고 필요로 하지 않다가 막 중구난방이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맞춰 주면 되겠네. 뭘 맞춰 줘요? 요구 사항을 맞춰 주면 된다. 정답 2 번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단어는 temporal resolution은 주기 해상도 뭔지 알죠? 사진의 해상. 사진이 해상도가 높을수록 사진이 깨지지가 잘 않지? 그쵸. 넓게 확대를 하더라도 깨지지가 않아서 크게 확대할 때 참 좋아요. 자, 이제 temporal resolution이라는 단어를 알고 푼다.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음 그죠?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내가 이 단어를 못 외웠다.'라고 단어를 못 외운 나를 자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출제자들도 이거를 알고 있기를 원하지는 아마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놓치지 않고 내려가는 거. 이렇게 노란색들이 눈에 띄려면 빨리 내려와야 돼요, 빨리. 빨리 내려올 때는 막 읽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막 읽는 게 아니라 읽다가 건너뛰고 아니면 읽다가 또 중요하지 않은 데는 그렇게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어에다가 너무 목숨 걸지는 않아도 되고요. 최소한 뭐 중3 정도 고1 수능 기초 단어 뭐 요 정도 외워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구문을 잘 안다면. 구문만 갖고는 안 되겠죠. 근데 또 문법이나 구조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자, 여기는 temporal resolution은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이구, 사용한다. 뭘 사용하지? temporal resolution이 과연 뭘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용되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읽어도 되는 형용사, 덜 중요한 단어인데 내가 이 단어를 temporal resolution은 사용한다라고 하면 또 문제가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읽었어야 돼. 별로 중요하다고 내가 잡지 않았어야 돼라는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정답 2 번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건너뛰는 과정이 필요하면 옛날에 초등학교 1 학년 때 국어책 3번 읽어 와. 그럼 5번 읽어 와. 그럼 "네." 하고 따박따박따박 읽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면은 자기가 연습할 때는 하나하나 올바르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실제로 시험에 들어갔을 때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건너뛰면서 이렇게 자기가 파악해내고 분별해낸 능력이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